해외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5.18 시민군 윤상원 열사와 그의 야학 동지이자 노동운동을 하다 숨진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서 그 가슴 아픈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황석영 작가와 김종률 작곡가 등이 당시 광주 우남동 황 작가의 집에 모여 두 사람에게 헌정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뒤 자연스럽게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됐습니다. 이 노래는 한때 5.18 기념식에서조차 부를 수 없었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시아 인권운동 현장에 함께 불리며 광주의 5.18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범죄인 인도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가 무대 위에 올라 이 노래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면 광주의 노래로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어 영화 변호인, 택시 드라이버, 1987을 보셨다면 이해가 잘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그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둥어로 번역해 우산 행진곡이라고 이름 붙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현장에서 불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1982년 홍콩에서 처음 불렸으며,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린 나라는 대만이었습니다. 1987년 대만 정부가 40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한 뒤 대만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운동 현장을 견학하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경남 마산의 한 공장에서 시위 중인 노동자들이 북을 치며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만에 돌아와 자신이 외운 멜로디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노동 자전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1980년대 후반 강제 퇴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운동에서 이 노래가 불렸고, 태국에선 1990년대 노동운동 박물관 노동자 밴드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2005년 농민공 운동에 대한 가사를 담은 노동 자창가로 이 노래를 불렀고, 인도네시아에선 인도네시아 표준어인 바하사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일본이나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 노동계에선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민중가요 중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불리는 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민중의 노래가 스스로 세계화를 실현한 셈입니다. 이 노래는 아시아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류라 할 수 있습니다. 5.18 기념식에 꼭 부르는 이 노래는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5.18 기념식에서 재창 대신 합창으로 바꿔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재창은 모두가 함께 부르는 것이고, 합창은 합창단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 후 2017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재창 형식으로 되돌렸고, 2017년 5.18 기념식부터는 재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재창 합창 논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한 의견으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논란이 많은데 굳이 시끄럽게 안하고 안 쓰면 안 되냐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논란이 있으니까 쓰지 말자고 하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북한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은 자유를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민이 5.18과 같은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유라 합니다. 2011년 5월 25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가운데 근현대사 자료 중 가장 먼저 등록된 이유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생과 억압에서부터 진상조사 활동과 보상에 이르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좋은 정보 전하겠습니다. 강철문이었습니다.